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저는 지금 기아 스포티지 가솔린 모델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차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지난번에 한번 외관 디자인과 실내 구성, 옵션 등에 대해서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직접 주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변화의 폭, 그리고 과연 구매하기에 충분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 기아 스포티지 가솔린 2.6구동 사양이고요. 1600cc급 가솔린 터보 엔진을 얹고 있고, 등급으로는 시그니처 등급이에요.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상 이 위에는 이제 X라인이라고 부르는 별도의 좀 외장 파츠들과 컬러 면에서 변화를 준 블랙팩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상 옵션만 놓고 따졌을 때에는 최상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구입하실 등급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엔진 스펙을 말씀드리면 이 차량은 1600cc급 가솔린 터보 엔진이에요. 4기통이고요. 엔진 내부의 기술들이 좀 더 특별한 게 들어가 있긴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현대 기아차를 타고 있을 때 말씀드린 바 있었을 텐데, CVVD라고 하는 가변 밸브 듀레이션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터보의 직분사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내연기관 시대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이 가솔린 엔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다 접목하고 있는 최신의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때문에 효율성과 퍼포먼스 측면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출시된 지 세월이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슈가 나오지도 않고 있고요. 고질병도 크게 없는 정말 잘 만들어진 엔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고 출력 180마력, 최대 토크 27kg포스미터를 내고 있고요. 제로백 수치 기준으로 약 8초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용도의 차로 타고 다니기에 부족함은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민첩하게 좀 빠르게 튀어나가는 차다, 그런 이미지도 아니기는 합니다. 이 두 가지 면에서 봤을 때에 그냥 우리가 일상 용도로 타기에 부족함 없이 탈 만한 적절한 수준의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힘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원할 때에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주면 추월 가속 같은 건 충분히 뽑아낼 수 있거든요. 특히나 예전의 디젤 모델들에 비하면 훨씬 더 경쾌한 움직임을 보여주긴 합니다. 다만 이제 최신의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런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출력의 아쉬움이 약간은 나올 수 있겠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엔진 자체는 특별히 소음도 크지 않고요. 그리고 효율성 면에서도 굉장히 박수를 쳐줄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연비가 정말 좋아졌어요. 예전 모델들 가솔린 SUV를 어떻게 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을 거고, 그래서 가솔린 SUV는 연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디젤을 사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또한 이번 스포티지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한 가지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변속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변속기가 기존의 7단 DCT 미션에서 8단 토크 컨버터 방식의 미션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단수만 하나 올라간 게 아니라요. 변속기의 형태 자체를, 시스템 자체를 아예 바꾼 거기 때문에 주행감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듀얼 클러치를 이용하는 DCT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속에서의 약간의 꿀렁거림과 또 오르막길에서 재출발을 할 때라던가 내리막길, 급격한 뭔가 동력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약간의 이질감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대신에 변속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효율이 아주 좋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했던 변속기인데요. 이번에는 8단 토크 컨버터 방식의 변속기로 변경을 했죠. 장점들은 일단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차를 폐차시킬 때까지 뭐 수리를 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주행 감각이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르막 내리막 또는 저속에서의 꿀렁거림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죠. 대신에 단점으로는 변속 속도가 조금 느리고 연비가 조금 떨어진다, 이 두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이번 8단 변속기가 적용되고 나서 과연 이전 변속기에 비해서 변속 속도가 느린가? 라고 봤을 때 전혀 느리지 않았고요. 일상주행용으로 타기에는 너무나 빠릿빠릿하고 잘 반응해주는 변속기 세팅을 느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연비가 떨어지나? 라고 생각해봤을 때에도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 놀라울 정도로 연비가 잘 나오고 있고요. 물론 엔진의 도움도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효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아의 노력이 숨어 있는 걸로 느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변속기의 변화가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고요. 주행감 면에서 너무나 좋습니다. 사실상 예전에 스포티지를 타시는 분들 대다수는 막 스포츠 주행을 즐기거나 운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타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냥 일상 용도로 탈 수 있는, 나 혼자 탈 수 있는 차 중에 좀 넉넉한 공간 혹은 아이를 태울 수 있는 차 또는 이제 패밀리카로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를 잘 몰라도 부담 없이 편하게 탈 수 있는 차여야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DCT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분 변경을 거치고 나온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변속기에서의 아쉬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꼽았던 단점 하나가 사라진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체 구성 같은 경우에는 전륜에는 맥퍼슨 스트럿 방식의 서스펜션, 후륜에는 멀티링크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예전과 구조 자체는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세팅값이 약간 바뀌었다는 인상이 있어요. 또한 이 스트럿에 투웨이 댐퍼를 장착을 했고 흡차음제를 좀 더 추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을 훨씬 더 저감시켜 주거든요. 이 때문에 느껴지는 승차감의 향상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서스펜션의 댐핑도 약간은 더 부드럽게 조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존에도 스포티지가 조금은 단단한 서스펜션의 세팅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모델도 여전히 좀 탄탄한 세팅을 갖고 있는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노면에서 이런 잔 요철들을 지날 때에는 차를 통통 튕겨내는 느낌이 여전히 존재해요. 다만 커다란 요철을 지나거나 이런 범프를 지날 때에 보면 그래도 승차감이 나쁘지 않아요. 꽤 괜찮은 수준으로 향상을 시켰다는 게 분명히 느껴졌고요. 이 차가 중형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형차에 준하는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충분한 수준의 승차감과 하체 구성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속 주행을 할 때에도 보면 속도가 아주 높은 영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큰 불안감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최고 속도 영역까지도 가속을 해봤는데 120, 140 정도 달리는 건 전혀 무리가 되지 않고요. 160 정도까지 달릴 때에도 직진성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160 이상으로 주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운전자가 그만큼 이제 떨어지는 안정감에 대해서 감수를 하셔야 된다. 이 차는 그렇게 타는 차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달리길 원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다른 차를 타시거나 뭔가 다른 튜닝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브레이크 세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동력 자체가 부족한 건 전혀 없었거든요. 충분한 제동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초기 응답성이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처음에 브레이크 페달에 발만 올려놓더라도 뭔가 급격하게 이렇게 제동을 해주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거든요. 때문에 좀 더 페달을 깊게 부드럽게 밟더라도 제동력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세팅을 가져다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브레이크는 원피스톤 캘리퍼를 장착하고 있어요. 끝으로 스포티지의 연비 이야기 해봐야 되겠죠. 제가 지금 이 차를 타고 450km 정도 주행을 했거든요. 기록하고 있는 평균 연비는 리터당 15km입니다. 진짜 좋은 수치예요. 예전에는 사실 준중형급 세단 아반떼를 타더라도 이 정도 연비 기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런 커다란 SUV를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비 효율이 이 정도 나온다는 건 더 이상 하이브리드를 구입할 이유가 없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시승에서는 시내 주행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국도 주행이었고요. 고속도로도 거의 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주행 테스트를 위해서 가속 페달을 좀 깊게 밟고 풀악셀로 주행을 하는 경우들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막 서울 시내에서 막히는 도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정도 연비는 누구나 기록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스포티지는 일반 보증은 3년 6만 킬로미터까지, 그리고 엔진과 변속기 보증은 5년 10만 킬로미터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차를 타는 데 있어서 걱정을 할 일은 전혀 없을 것 같고 유지비 면에서도 확실히 부담이 적죠. 따라서 저는 연간 주행거리가 15,000km 이하인 분들이라면 가솔린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하이브리드까지 넘어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는 사실상 2만 킬로 타시는 분들도 좀 오버 스펙이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25,000km는 넘게 타시는 분들이 구입하셔야 이 차량 가격의 갭을 연료비로 세이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기아 스포티지 부분 변경 종합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변속기 8단으로 바뀌어서 주행감 훨씬 좋아졌고 부드러워졌어요. 진짜 칭찬하고요. 그리고 연비 너무나 좋습니다. 리터당 15km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칭찬할 만한 것 같아요. 또한 승차감은 예전에 비해서 좀 더 개선이 됐다는 건 느껴지고요. 다만 여전히 좀 스포티한 세팅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죠. 이외에 정숙성은 준중형급 치고는 준수한 편이고요. 다만 이제 더 상위급의 프리미엄 모델이나 중형 이상급의 차들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외에도 옵션 충분하고요. 공간 진짜 넓고요. 패밀리카로 타기에도 뒷좌석까지도 너무나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또 이런 하이그로시 소재에서 무광 소재로 바꿔준 부분들, 이런 것들도 칭찬하고 싶네요. 다만 뭐 굳이 아쉬움을 꼽는다고 한다면 도어 트림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고 마감이 그렇게까지 막 엄청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라는 거, 이건 이 차가 준중형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주행보조 시스템입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를 지원을 하고 정전식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핸들에 손만 대고 있어도 고속도로에서 편안하게 반자율 주행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방음 대책을 잘 세워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숙성이 동급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했는데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기아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시승해봤고요. 저는 오토플레이였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차의 하이브리드 버전 시승기도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